네, 현대시 기형도 시인의 홀린 사람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형도 홀린 사람.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 거죠.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내 말 진짜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 채소 하나 심지 않았다. 사리사욕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흘리는 눈물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던 거예요. 사회자는 흐느꼈어요.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분인 거죠. 사회자는 지금 이분으로 지칭되는 어떤 존재를 찬양하고 또 아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에이, 사람 부끄럽게 왜 이래?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그 군중들 중에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그냥 까무러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이 사회자가 이분을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것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군중들이요.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인가? 왜냐하면 지금 사회자가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뭐 신이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경지의 그 존재이거든요. 이웃의 슬픔은 뭐 자기의 슬픔이었고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도 심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린 적이 없는, 또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분이면 이건 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누구지? 누가 이딴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 가능할 수 없는 경지인데 당신 사람 맞냐? 유령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로 지칭되는 이 존재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빨아주고 있는데 저 사회자가 그거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 당신 신이야? 뭐 유령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미치광이를 끌어내랍니다. 이 누군가라는 사람이 미치광이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냥 미치광이라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덤태기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내라고 사회자가 소리친 겁니다. 예, 옆에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저거 미친놈 아니야? 내쫓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어요. 왜죠? 아니 감히 우리 이 위대하신 우리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분한테 저렇게 말입니까? 당신은 신이냐? 당신은 유령이냐? 이딴 식의 건방진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합니다. 그러지 마. 저 사람도 뭐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 그냥 놔둬.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또 너무 막 너그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실게요. 이 부분이요. 제가 좀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 보이십니까?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이 표현이 방금도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대단히 회일적인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똑같이 사내들은 울먹이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군중들의 부안해동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답변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아까 누군가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 신입니까? 당신 유령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뭔가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답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군중들은 이런 답변 따위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더 이상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아부한 그 내용에 지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질문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고,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따지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의 실체가 가려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 속에서 캐릭터가 4개의 캐릭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 각각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각각의 캐릭터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그분 권력자고 무비판정 대중이 추정하는 대상이고 교활한 독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막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대중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자는 사실은 이 사회자가 가장 좀 문제가 있는 캐릭터죠. 대중 선동가고요. 타락한 지식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 때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는 이 홀린 사람이라는 시를 보면 여기서의 사회자가 그 히틀러 시대 때의 괴벨스를 좀 이렇게 떠오르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시인이 그런 의도를 가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괴벨스라는 존재가 당시 독일 국민들을 그 이제 홍보로 세뇌시키는데 아주 가장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사회자랑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회자는 그래서 대중선동과 타락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군중들은 거기에 그냥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누군가의 목소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뇌되어 있지만 혼자서라도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묻히고 말죠. 해서 이 시의 주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권력의 대중기만적 통치 혹은 대중의 맹목적인 추종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것이다. 주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속에 나와 있는 그 각각의 그 캐릭터들의 의미는 저 위에서 살펴봤고요. 요것만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 시 제목이 홀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홀린 사람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은 홀리게 만든 사람 이런 의미. 그러면 홀리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결정적으로는 사회자죠. 사회자가 대중들을 홀리게 만들었죠. 근데 그 사회자는 그분의 그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사회자가 결국은 홀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고요. 홀린 사람이라는 말이 홀려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홀려지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의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결국 이 시는 홀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시인 겁니다. 뭐 표현상 특징 우화적이다, 그렇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는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